안녕하세요, 잉이입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설날 연휴고요. 어, 모두 이제 구정 명절을 잘 쉬고 계신가요? 음, 새해가 지났고 새해도 지났습니다. 정말 한 번 더 마음 먹기 좋은 때이고, 벌써 올해도 2달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시간이 참 빠릅니다. 음, 그 빠른 부분이 또 누구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어, 어떤 성공에 대한 음, 어, 행복, 만족, 시간이 빨라서 생기는 만족감, 뭐 아이를 키운다든가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힘든 시절이 있으면은 시간이 빨리 가면 또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는 게 없이 나이만 먹고 있으면 또 불행하면서도 굉장한 허무함이 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간이 빨리 가는데 그 빠른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입장이신가요? 아니면은 허무하다고 느끼시는 감정이실까요? 어떤 삶의 태도보다 그동안에 살아왔던 자기 인생에 대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허무함을 느끼고 있다면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 이쪽으로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어, 한 몇 년 전? 5년 전? 그때부터 앞으로 한번 위기는 온다, 대형 위기는 한번 온다 했는데 제가 무슨 위기파리도 아니고 한번 어, 진짜 이제 임박한 부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코스피가 거의 뭐 2배를 넘어 3배 가까이 이제 오르고 있죠. 그렇고 코스닥도 한 1500까지 오르지 않겠습니까? 분위기가 그런 상황입니다. 미리부터 자기가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등등 주식에 대한 공부가 선행돼 있었다면 참 이번 시장이 오르는 장에서는 정말 돈 벌기 쉬웠던 지수 상승장에는 참 돈 벌기 쉬우니까요. 그런 시장인 거고 준비가 안 됐고 미리 선행적인 공부가 안 됐으면 이렇게 지수 상승장에서도 아마 손해를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번 지수 상승장에 다른 것도 따라갈 때 나도 오를 거라는 어느 정도 희망보다는 지수가 꺾이고 어느 정도 다른 대장주 꺾이고 이럴 때 빨리 빠져나오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부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이 언제 오를까요? 이제 물론 부동산이 제가 이제 작년인가요? 재작년 말인가요? 그때 제가 작년 1월 달인가요? 하여튼 그때쯤 제가 촬영했을 때 앞으로 코스피 코스닥 한국 주식이 오른다.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작년과 올 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맞는 선택이었고
차트가 뭐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꺾이지 않고 뭐 추세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매매 기법을 한다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많이 갔고, 제가 못 맞췄던 것 중은 코스피가 5천까지 가리라고는 저도 상상을 못하고, 한 3천 예정 전고점이 또 한 3천 한 300에서 500 사이가 되지 않을까, 3천 정도면 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게 좀 보수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봤자 그 정도가 아니지 않냐, 박스권 되지 않나. 근데 시원하게 뚫고 나서는 저도 입장을 좀 스스로 바꿨고, 코스피가 오르면서 부동산은 이제 제가 얘기하기로는 지방 부동산보다는 서울의 핵심 지역만 오르는 현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기준에서는 이제 옛날 전고점이었던 헬리오시티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20억 정도가 전고점 어느 정도 터치하고 박스권이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시원하게 틀리고 엄청난 지금 전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오른다는 생각은 맞았지만 확실히 고점 판단은 틀렸습니다. 항상 틀리는 게 일입니다. 항상 틀리는 게 일이고, 그리고 틀리지만 또 한 번 더 예상을 또 해봅니다. 그렇지만 오르냐 떨어지냐, 지금이 타이밍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맞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다면 이제는 금융 쪽 자산은 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큰 틀에서 봤으면 금융 쪽 자산은 하지 않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러니까 정말 선행적인 공부가 있고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정말 금융 쪽 고수들이 있습니다. 하락장은 상승 종목이 몇 종목 안 됩니다, 하락장일 때는. 근데 그 하락장에서도 수익날 상승 종목 몇 개를 참 골라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방법을 자기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한 그 경험과 그게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저는 할 것 같습니다, 하락장에도.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러면은 장기 투자 목적으로 한다면은 저는 이제는 부동산 쪽으로 참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부 스탠스가 왜 임대사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왜 계속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정권에 왜 자꾸 그럴까요? 지지 기반이 그래서 그런 걸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더더욱 사람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도 뭐 많이 AI와 기계화로 많이 대체를 로봇과 더불어서 계속 하기 때문에 인간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그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은 결국 민간에서 많이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많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 세계가 점점점 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점점 그런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국가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뭐 국채도 발행하고 빚도 내겠지만 세금 증세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세금을 어디서 거둘 것이냐?
국민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싫어하는 부자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이 타겟입니다. 국민들은 부동산 투자를 안 해본 사람들은 부동산을 투자를 굉장한 불로소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기본적인 혐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투심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더 옹졸하고 질투심 많고 이런 게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투심을 정치인들이 어쨌든 세금 증세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질투심을 건드려서 명분을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에서 로봇과 AI를 통한 일자리 감소가 결국 돈 버는 사람은 비용 절감해서 돈 버는 사람은 기업인데 그 기업한테 세금을 증세하지 않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혐오의 대상, 그래서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타겟을 걸고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증세를 앞으로 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타겟을 잡았다. 참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앞으로 부동산을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냐,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경제는 결국에 경제 성장률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뭐 물론 나라에서 돈을 많이 풀었지만 코스피 5천을 넘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산업 사이클과 맞물려서 뭐 이렇게 됐지만은 뭐 운이 좋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기업들의 노력도 있었고 정부의 노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가 큰 상승장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대세 상승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르는 종목이 훨씬 더 많았고 또 지수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쨌든 대세 상승장이라고 앞으로 계속 뭐 투더문으로 갈 수는 없죠. 언젠가 꺾입니다. 그 지수가 꺾이고 금융 쪽 자산, 뭐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뭐 유럽 전체적인 금융이 어떠한 이유로 큰 위기가 맞았을 때 우리나라는 환율이 오릅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소비하는 시장에서 선진국 시장, 우리가 수출하는 선진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안 삽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가 됩니다. AI와 로봇이 대체되는 상황에서 더더욱 사람들의 일자리는 없어집니다. 정부는 뭘 해야 될까요? 지금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일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그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주식과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정부는 부동산을 부양하는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내수라도 끌어올려야 된다. 인간의 일자리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된다. 야, 다 어려워. 지금 싹 다 어려워.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냥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 거 최대한 끌어모아서 성장시켜. 부동산? 야,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때야? 찬밥 더울밥 가릴 때 아니야. 일자리 무조건 만들어. 경기 부양해. 부동산? 야, 임대사업자 장려해. 사라 그래. 투자시켜. 경기 그걸로 부양시켜. 이런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몇 년 안에 올까요?
곧 옵니다. 저는 1, 2년 안에 주식이 어려워지고 3, 4년 안에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는 권력자가 무조건 나타난다.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똑똑해서 좀 더 빨리 캐치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참 그때부터 안 올랐던 부동산이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규제가 완화가 되겠죠. 규제가 완화가 되는데 아무도 집을 안 삽니다. 근데 임대료는 오릅니다. 임대료는 올라요. 임대료는 오르고 결국에는 매매 가격도 같이 오릅니다. 우리가 투자해야 될 자산은 임대료가 오르고 있는 부동산을 사면 됩니다. 지방 아파트, 뭐 오피스텔, 빌라 안 된다고요? 지금 임대료가 오르고 있는데요. 그리고 잘 모르겠으니까 천밥 더운 밥 가리지 말고 부동산으로라도 경기 부양해, 이런 정책이 나옵니다. 아니, 대한민국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한참 몇 년 동안 갱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출이 안 돼서. 그러면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입니까? 부동산이라도 해야지. 그럼 우리 같은 임대사업자들 계속 규제할 수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기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랑 좀 유사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곧 선진국 쪽에서 한번 위기가 올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유럽을 관심 있게 봤습니다. 얘네 유럽 안 좋은데? 왜 안 좋을까? 결국에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은 부채에서 터집니다. 부채에서 터지는데 중요한 거는 그 부채를 잘 관리하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부채를 관리하지 못하니까 터지거든요. 부채가 빚이지 않습니까? 내가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터질까요? 가계부채 심각한가요? 가계부채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심각하다. 근데 선진국은 임대사업자가 개인이 아니라 대부분 기업형입니다. 기업 임대니까 가게들이 부채를 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 같은 임대사업자들 대부분이 개인입니다.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입니다. 사업자를 안 낸 임대사업자도 아직도 많아요. 1주택, 2주택, 3주택, 2주택 들고 있는데 임대사업자를 냅니까? 안 낸 사람들도 많아요. 그 개인이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개인 부채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부동산 가격을 올리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부채는 다 상환 가능합니다. 부채를 더 큰 부채로 막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의 심리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부채를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의 집을 매수를 합니다. 실거주자들이 집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가 오르고 있다가 짜증나서 집을 사는 상황이 됩니다. 전세 한 번 들어갔는데 두 번째 올려달라고 합니다. 계속 임대료 계속 올려달라고 합니다. 집값은 스물스물 오르고 있습니다. 나는 서울 갈 생각 없으니 어떻게든 조금 스스로 좀 집을 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임대사업자 매물, 집을
사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기, 이명박 대통령 시기, 박근혜 대통령 시기입니다. 그 시기가 곧 올 것입니다. 유럽 부채가 왜 위험하냐면 유럽은 정부 부채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 부채는 참 상환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국민들이 그 빚을 떠안아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그 빚을 떠안게끔 절약을 하자, 우리 열심히 하자, 이런 반응에 정치인이 쓴소리하는 정치인이 나오면 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정부 부채를 상환하려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정부 부채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포퓰리즘으로 가는 정치인들을 원합니다. 미국은 기업 부채가 많습니다. 근데 기업 부채는 청산시키면 됩니다. 빚잔치를 시키고 청산시키고 이러면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미국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성장하는 비즈니스에서 빚을 많이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앞으로 계속 이 시대 흐름, 산업혁명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중국의 부채도 심각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와 또한 지금 산업혁명에서도 로봇과 AI가 굉장히 많이 발달될 나라입니다. 근데 유럽은 산업도 뺏기고 있습니다. 정부 부채도 심합니다. 빚을 갚아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어디서 터집니다. 저는 한 몇 년 전부터 유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 이후에 코스피가 반토막 날 겁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도 엄청나게 떨어질 겁니다. 그 이후에 결국에는 한국 부동산으로 결국에 경기 부양 정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다가 그때쯤 사시면 좋습니다. 경기 부양할 때, 나라에서 밀어준다고 할 때, 정말 그럴까? 의심하시기보다는 지금 좀 준비하셔가지고 그때 좀 많이 이렇게 수익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를 너무 고집 있게 했습니다. 고집 있게 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주식을 공부를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하면서 주식 공부하고 어느 정도 공부를 했을 때 과감하게 주식 쪽으로 제가 큰 비중을 부동산 하던 것만큼의 큰 비중을 제가 갔어야 되는데 어떠한 주변 환경과 제 스스로의 고집 때문에 계속 부동산 쪽으로의 시야로 계속 흔들리게 됐습니다. 그게 제가 가진 가장 패착입니다. 준비가 됐으면은 코스피 5000 시대에 지수가 오르는 시장에 엄청난 큰 돈을 벌었을 겁니다. 준비가 되신 분은 찬밥 더운 밥 가리지 말고 경제 살리자고 할 때 그때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버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 미래가 실현되든 큰 부분에서 실현되리라고 저는 반드시 생각하고, 물론 큰 부분이 또 큰 부분보다는 큰 부분은 맞췄지만 또 작은 부분,
제가 코스피가 5천 갈지 몰랐다 등등 이런 어 지수가 오를지는 알았는데 많이 오르지 그 정도까지 올라갈지 몰랐다. 이런 자잘한 틀리는 거는 언제든 반복될 겁니다. 항상 예측을 하지만 또 항상 틀립니다. 그래도 제가 원하는 시야의 흐름대로 시기가 왔다면 반드시 또 베팅을 또 하는 그런 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잉잉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볼 일이 있어서 연휴인데도 또 오늘 볼 일이 있어서 또 왔습니다. 어, 또 이제 겨울도 지나고 봄이 되고 영상을 또 언제 촬영하게 될진 모르겠지만 늘 건강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저도 잘 살아 있고요.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잉잉이었습니다.